안녕하세요. 미라클스텐 정성주. 네, 김대왕 강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저희 그 새로 합류하신 우리 크루 매니저님이 최근에 개인적으로 그 여기저기에서 좀 상담을 좀 많이 받고 계세요. 네, 개인 활동을 하고 계시죠. 네, 좋습니다. 우린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고. 네. 네. 하고 있는데 그 이제 다른 강의에서 네. 다른 강의를 듣고 오신 분들이 지금 상담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아까 그 통화를 한번 해봤거든요. 네네네. 4분 정도랑 통화를 해봤는데 네. 와, 그 나나쌤 저희 온지 네. 칭찬이 아주.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 우리한테 재수 강화를 하시려는데 우리 때문이 아니라 약간 그 은지 매니저 아, 그래요? 때문에. 근데 우리가 결국 잘 가르친 거잖아. 그렇지, 결론은 그렇지. 그 우리가 잘했다. 그렇지. 네, 잘했다. 네가 잘했다. 잘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네. 덕을 조금 좋습니다. 봤다. 네. 이미 우리한테 호감형이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 아주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좀 화가 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통화를 하다 보니까 사실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판매할 때 기본적으로 좀 해야 되는 것들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왜 하냐, 의미가 없다, 필요가 없다. 그래요? 뭘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경험해 보려고 해요. 사실 저희가 듣기는 쉽지 않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수강생들에게 다 알려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 수강생분들은 그런 질문 그런 안 질문 하시니까. 절대 안 하지. 하면 안 하시니까. 약간 뭐지, 바보야? 뭐 이런 느낌인데 이게 그 우리 은지 매니저님이 그 상담해주면서 그 얘기를 해줬더니 아, 그래요? 와우, 유레카 거의 이 정도 수준이었다고 그래요. 어디서 들었대요? 어디서 그걸 했대요, 도대체? 어디? 그거 얘기하기는 조금 삐 하면 되잖아요. 어디예요, 어디? 뭐 많죠. 물론 뭐 그 전체적인 네. 전체적인 그 강의가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좀 핵심과 스킬만 좀 전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핵심과 스킬이 조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이나 손이 빠르신 분들,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은 잘 따라오시는 거고, 좀 손이 느리시거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느리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우리 강의의 강점은 아무래도 Q10, 역직구, 글로벌셀러, 국내 내수의 세계관을 우리는 거의 뭐 역사책 수준으로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커머스를 바라보는 생각하는 마인드 자체가 조금 좀 열려 있게 되고 다르다 보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이 다른 강의와 우리 강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난 이거라고 봐. 단거리냐, 마라톤이냐. 근데 우리는 마라톤이라고 설명하고 다른 강의는 대부분 당장 해야 되는데 나는 100m라고도 생각 안 해. 100m 허들 아니면 200m 허들이라고. 그렇죠. 단거리로 달려야 되는데 장애물까지 뛰어넘어야 하니 사실은 이제 뭐 5, 60대 되시는 분들 아니면 뭐 3, 40대라고 하더라도 이커머스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달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장애물까지 넘어야 돼. 그냥 죽으란 얘기지. 계속 또 바뀌고 있고. 그렇지. 계속 로직도 바뀌고. 그나마 저희 강의는 성주 강사님이 내수도 계속 하셨고 저 같은 경우도 내수하면서 뭐 구매대행, 역직구 이렇게 둘이 잘 가르치고 있는 게 이렇게 호흡이 잘 맞지 않았나? 이쪽 영역, 저쪽 영역 다 경험을 했으니 그걸 다 알려드린 게 결국에는 이렇게 쌓여서 천천히 가지만 장거리를 갈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강의 마지막 때 항상 그 멘탈 강의할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이건 마라톤이다. 이커머스는 마라톤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대신에 우리 미라클스텐이 할 수 있는 건 대표님들이 뛰어가시는 그 마라톤에 우리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충분히 해드리겠다. 우리가 먼저 지치지 않겠다. 그거 하나는 딱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지 매니저님이 그런 걸 좀 듣고 오셨으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그 궁금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들어보고 그런 거 알려는 드리는데 이제 비용을 내시는 분들에 대한 예우가 또 있으니까. 근데 깊이 있게 알려면은 저희 쪽에 오셔서 길게 얘기해야 돼요. 이게 짧은 시간 안에 이게 주입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는 한 번 강의할 때 보통 한 3시간에서 5시간 차가 끊길 때까지 택시 타고 가시는 분들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도 일주일에 2번을 하고 막 하니까. 주말에도 오시고. 기스 끝나도 그 다음 기스도 오시고.
자, 그래서 뭐가 다시 궁금하답니까?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네네. 궁금한 거 매니저님 뭐 말씀해 주세요. 뭡니까? 뭐가 궁금하다고 하시던가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네. 질문이고 조금 제가 듣고서 처음에 약간 놀라기도 했던 게 네. 검색 키워드를 써야 됩니까? 이거에 대한 참 말들이 많아요. 그죠? 말들이 많아요. 말들이 많아요. 맞아요. 근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금은 쓰는 게 맞습니다. 써야 된다. 이전에는 안 썼어도 상관없었다. 맞아요. 네, 상관없었어요. 왜냐면 로직에 실제로. 반영이 안 됐었어요. 프로세스 로직에 반영이 안 됐었고 지금은 쓰시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써야 됩니다. 근데 이제 국내 내수랑은 조금 달라요. 국내 내수는 가점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그 태그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조금 있는 편이고 사실 Q10에서는 현재 기준에서는 비중이 높진 않아요. 사실 맞습니다. 가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 비중에 대해서 또 가점에 대해서 점점 고도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최근에 맞습니다. Q10의 고도화를 보면 완전 네이버를 지금 거의 카피해서 가고 있는 정도로 네, 맞아요. 잘 하고 있어요. 바뀌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작년이 틀리고 올해가 계속 맞아요. 틀려지고 있어요. 아니 분기마다 틀려요. 저희 계속 틀려지고 있습니다. Q10의 그 저기 MD한테 물어보니까 네. 분기마다 그 바뀐 프로세스에 대해서 업데이트하고 계속 있다. 업데이트되는 맞아요. 내용들이 내부에서 공유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결론은 검색 키워드 쓰셔야 됩니다. 써야 네, 됩니다. 물론 잘 써야 됩니다. 네, 일단 써야 된다. 잘 써야 잘. 된다. 오 잘. 네. 오. 네. 네. 자, 또, 그다음 또 뭐요? 네. 그리고 상세 페이지가 필요하냐 이 부분을 되게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아, 이것도 키워드랑 같이 비슷한 부분일 수도 있겠네요. 상세 페이지는 저보다는 저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많으시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정확한 정보는 전달을 해줘야 된다. 이 상품이 어떻게 어떤 구성이고 어떤 용량이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된다. 이미지가 안 되시면 텍스트라도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조금 더 첨언하면 상세 페이지 자체가 우리나라 수준처럼 될 그 필요는 정도는 없다.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네. 너무 길어요. 우리나라는 거의 너무 논문, 길어요. 우리나라는 거의 논문이지. 논문 수준이고 그 논문 정도까지는 수준이고. 아니더라도 정확한 이미지, 정확한 정보는 전달해줘야 한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네. 상세 페이지랑 연결돼서 이런 질문을 또 할 수 네. 있어요. 그러면 누가 사냐? 그렇죠? 네. 우리나라는 너무 상품이 하나가 출시가 되면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쁘게 찍어야 되고 그쵸? 잘 찍어야 네, 되고 네, 열심히 네. 잘 만들어야 되는데 일본 소비자분들의 특히 Q10 재팬의 주 타겟층은 네. 10대에서 30대 후반까지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경험치에 의해서 물건을 재구매하거나 새로운 상품이더라도 브랜드에서 새로 나온 상품들을 주로 먼저 손이 가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살 상품들이 이미 어느 정도는 스터디가 되어 있다. 알고 들어온다. 알고 들어온다. 이걸 살려고 들어온다. 그렇기 네. 때문에 굳이 상세 페이지를 화려하게 할 필요가 없고 네. 진짜 그 제 스토어나 대강사 스토어 가면 말도 안 놀랍죠? 되죠? 놀랍죠? 말도 안 되죠? 이걸 산다고? 이걸 왜 사지? 근데 막 1000세트, 2000세트 나가 있죠. 그치, 신기하죠. 그거는 저희가 스토어의 그 리뷰나 이런 걸 캡처해가지고 증빙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상세 페이지 작업은 중요하나 디자인과 길이보다는 퀄리티와 정확한 내용, 정확한 정보. 내용 전달이 제일 중요하다. 네, 수업에서 그런 내용 네. 어떻게 만드는지 예시를 배울 수 있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네,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저희는 뭐 이렇게까지 알려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쵸. 우리는 저희가 알려주는 거 사실 우리는 강의팔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식팔이야. 거의 진짜 아낌없이 저희는 다. 심지어 로고도 만들어 드려. 저희가. 그렇지. 우리는 시간에 그렇지. 로고를 만들어 가셔. 그렇죠. 그렇죠. 아무튼 저희는 그래요. 네. 저희 쪽에서는 뭐 해달라고 하시는 부분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질문 있나요? 또 뭔가요? 가장 그 셀러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좀 어렵지만 소싱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부분이 궁금하십니다. 질문의 난이도가 갑자기 확 올라가네. 어렵다. 사실 그 소싱이 저희 수업에서도 가장 핵심이에요. 소싱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소싱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기는 너무 좀 조심스럽고 일단 그렇죠. 제가 먼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수강생들의 그 주로 판매되는 아이템들이나 브랜드를 봐도 저희 파워셀러 3-4분 계시고 우수셀러도 좀 여러 분 계시는데 브랜드나 상품이 그렇게 겹치지 않아요.
다 틀려요? 좀 신기할 정도로 다 틀려요. 다 틀려요. 네. 저희 대표적으로 뭐 은지 대표님이나 저기 고영재 대표님만 하더라도 두 틀려요. 분의 틀려요. 나가는 상품군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운이냐 실적이냐 이런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상품 수를 충분히 등록을 해서 내 스토어에 들어오는 소비자들의 패턴과 성향을 분석해서 데이터를 봐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거, 이커머스 특히 오픈마켓은 감으로 하시면 안 돼요. 맞아요. 이거는 그냥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네. 감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이커머스 특히 오픈마켓은 무조건 데이터와 광고를 하시는 겁니다. 데이터 먼저 쌓아놓고 그다음에 광고 돌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당연하죠. 성공을 하는 거지. 이거를 와 누가 뭐 괜찮은데요 하면 사입해 볼래 뭐 이거는 절대 그거는 뭐 아니고요. 네, 아니고요. 사입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사입을 안 해도 충분히 많이 팔리는 시장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네. 닭등을 하는 이유는 데이터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닭등에서 맞아요. 많이 팔아라가 아니에요. 네. 구매대행의 네. 닭등과는 다르고 요거는 네. 네. 구매대행의 틀립니다. 닭등은 약간 카테고리를 넓혀서 쇳복을 노리는 거고. 그쵸. 근데 저희가 얘기하는 이 닭등은 진짜 정말 좋은 얘기 하신 거죠. 데이터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추출해내기 위한 네. 작업인 거죠. 그래서 상품 소싱도 저희가 강의할 때 항상 하는 얘기죠. 전체 상품을 선정하는 것부터 판매까지 과정을 전부 다 100%라고 한다면 상품 소싱과 시장 조사가 60-70%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하루의 업무 중에 내가 상품 등록하는 시간 말고 그렇죠. 패킹하는 시간 말고 나머지 모든 시간을 상품 소싱하는 거에 올인을 하는 게 맞습니다. 중요하죠. 화장실에 앉아서 똥 쌀 때 그렇죠. 밥 그걸 먹을 어떻게 때. 하는지 저희가 알려드리죠. 우리는 그쵸? 항상 그쵸. 이렇게 하시고 화장실에서 어떻게 어떻게 보시라고 해야 되는지 항상. 이런 거를 저희가 모바일로 어떻게 보아야 되는지 네네. 어디 가서 봐야 되는지를 맞아요. 알려드리죠. 네. 그러니까 닭등을 하는 이유가 중요할 것 같아요. 다른 데서 닭등해서 안 돼요? 사입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닭등을 해서 뭐가 나가는지 봐야지 잘 팔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어디서 버는지 그렇죠? 데이터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보통 그 저희 클래스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데 제가 최근에 본 몇 분이 일단 인기 있는 제품을 아주 싸게 도매로 구입해서 네. 광고를 태워서 판다. 약간 감으로 인기 있는 자기가 제품이 도매로 싸게 살 수 있어요? 나 좀 알려주세요. 살 수 있어요. 인기 있는 상품을 살 수 있죠. 한 100원 50원 100원 50원 싸게? 아유. 이거는 진짜 그건 좀 아닌 것 화곡동 같다. 도매시장이나 동대문 도매시장을 안 가보신 분들 또는 이 업을 안 해보신 분들이 그냥 하는 얘기고 정말 잘못 알고 잘못된 말씀하시는 거죠. 거고 네. 정말 대표님들이 약간 나 정말 싸게 샀어라고 느낄 정도로 하시려면 파레트 단위로 구매하셔야 돼요. 대량으로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그것도 심지어 돈 넣어놓고 한참 기다립니다. 길파츠 넣고 예약해야 됩니다. 한참 기다립니다. 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뭐 몇백 개 단위는 팔지도 않고요. 그렇죠. 주문 오더 자체가 그 몇백 개가 모여서 몇천 개, 몇만 개가 됐을 때 주문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달 이상 걸리는 상품들도 있고 뭐 인기 있는 브랜드 중에 도매를 안 하는 상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수험생분들은 우리한테 그 사입이라든가 도매 얘기 안 하잖아요. 절대 안 해요. 아니 왜냐면 안 그래도 잘 나가는데 뭐하러 그거 도매까지 해서 돈을 붓고 그리고 아직 상품이 사입된 이후에 그것들을 판매하는 스킬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랑 상담해보고 충분히 얘기해보고 그때 이제는 가서 하는 거죠. 그때 가서 하는 네, 거죠. 지금 처음부터 당장 하는 게 뭐 아니라 처음부터 자금 여력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주문할 돈이 부족하다. 우리 대표님들 여러 얘기 또 들으셨어요. 이번에 메가리 때도. 근데 대표님 제가 진짜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제가 사입하지 말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상품에 대한 그럴 수 있어요. 사입을 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이건 정말 내 그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영혼과 뼈를 갈아 넣어서 이건 팔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그럴 수 있죠. 브랜드가 되거나 심지어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물건을 판매할 때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멀리서 바라보면서 객관에서 빨리빨리 이렇게 접근해서 팔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지.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어. 내 돈이 들어갔으니까. 지금 저기 재고가 저렇게 쌓인데 내가 저걸 먹고 죽어야 될지 온몸에 맞아요. 발라야 될지 이걸 맞아요. 고민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 그냥 재고가 생기면 초심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광고를 해서 천천히 스텝을 밟아가며 나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중간에 다 띄워버리고 물건을 툭 판매하는 것부터 해야 되니까 이건 굉장히 큰 리스크인 거죠. 그래서
인기 상품들 중심으로 소싱을 해야 저는 찬성입니다. 맞아요. 해야 돼요. 그런 상품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수강생들한테 항상 교육할 때 이거 얘기하죠.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전체 상품 100% 중에 한 20-30%, 좀 많게는 30-40% 정도는 그런 인기 있는 상품을 맞춰야죠. 왜냐? 트래픽 땡겨야 되니까. 유입이 잡혀야 유입 중요합니다. 판매가. 예. 그죠? 그리고 유입이 되지 않으면 데이터를 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을 후킹해서 들어올 만한 대신 이런 건 마진이 적겠죠. 5%, 적게 가져가야죠. 5%, 8%, 10% 이렇게 되겠죠. 또 어떤 거는 부가세 현금까지 계산해야 마진 남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저는 고합니다. 달려야 돼요. 그리고 또 나머지 한 20-30% 정도는 이제 중간 마진, 비브랜드나 논브랜드에서 조금 이제 뜨고 네네네. 있는 여기서 이제 상품 소싱 거기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나오는 거죠, 거죠. 이제. 여기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때마진 이런 것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거에서 나옵니다. 경험 많이 하셨잖아요. 훅 터져요. 네, 많이 하셨어요. 심지어 작년에 등록한 게 올해 갑자기 팔리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너무 쎄뻑이지. 아 그런가요? 그런 게 많으면 세뻥 아니잖아요. 많으면 실력 아닙니까? 많으면 실력이죠. 저는 미리 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가 그 정도라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맞아요. 그 정도, 소싱하는 그 정도. 방법은 뭐 대단해요. 대표님들하고 각자 틀려요. 맞는 상품도 있는 것 같아. 제가 보니까 맞아요. 서로 틀린 상품들이 나가는 거 보는데 맞아요. 일단 사입은 초보는 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처음부터 시작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초보가 아닌 걸 내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화장품의 재고가 생겼을 때 Q10이 아니어도 여러 채널로 소화를 해낼 수 있으면 맞아요. 초보는 넘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소화해낼 수 있는 채널이 하나나 두 개, 거기서 팔리지 않으면 나는 소화를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절대 사입하시면 안 돼요. 멘탈이 나갈 수 있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저는 제일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네. 멘탈 나갈 수 있는데 나갈 수 있어요. 저는 이커머스업을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저는 MD의 제 업을 MD로 삼는 걸 굉장히 좀 자랑스러워하는 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다른 분들도 저희 수강생분들도 이커머스를 굉장히 업으로 생각해서 오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잘못된 선택으로 업을 빨리 포기하실까봐 지치실까봐. 지치실까봐 그래서 그게 제일 걱정이 되고 가장 많이 혼내는 편이다. 그리고 이어서 브랜드 매니저님 길게 하지 말라 소싱해야 되는 상품 길게 하지 말라 어쩔 수 없어. 소싱해야 되는 상품 중간 마진 상품 결론은 뭐다? 내 브랜드 내 브랜드.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내 상품을 런칭을 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막 몇 천이 들어가고 막 뭐 어떻게 생각하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죠. 전국의 공장 DB를 다 알고 있고 그렇죠. 어디서 어떤 상품을 어떻게 생산해야 되는지 몇 개를 해야 되는지 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용기 선정부터 뭐 상품 스펙이나 퀄리티나 패키지부터 전부 다 알려드리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높은 마진으로 성공을 할 수 있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또 있어요? 미라클래스에서는 데이터 분석을 좀 잘 배울 수 있는 곳인가? 또 기본적인 알려드리니까. 데이터 분석은 해야 당연히 샵이 업그레이드되고 레벨이 올라가는 거지. 그것도 아예 없이는 못 올라가죠. 근데 그냥 그 자리인 거죠. 은지 매니저님이 소개해주신 그 네. 다른 수강생분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가 하는 데이터 네. 그 분석의 퀄리티는 그렇죠. 너무 높다. 이게 뭐 고차원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아니 단순하지 않아. 아 그래요? 왜냐면 나나 강사님 같은 경우는 이 네. 업을 굉장히 오래 해 와서 사실은 우리가 Q10이 아니야. Q10 재팬 말고 갑자기 라쿠텐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됐어. 그러면 우리는 어드민 보고 하고 구조가 그쵸. 굉장히 빠르게 파악이 되는 거고. 그렇겠죠. 업이 아니셨던 분들은 와 또 새로운 걸 또 배워야 돼. 그러니까 우리한테 익숙하다고 해서 그 수강생분들도 익숙하다? 이거는 아니 수강생보다 거기 강사님들이 다 아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 나는. 데이터 분석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래요? 아니, 우리는 왜 알아? 그리고 우리가 하는 건 우리는 그래요? 정석 세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썩은 물이잖아. 그렇죠. 우리는 고위에서 이제 썩었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제 썩었잖아. 너무 고여서 썩을. 근데 정도로 기본적으로 누굴 오래 알려주려면 해왔으니까. 내가 알아야 알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경험했던 거고. 그러니까 그걸 알려드릴 뿐이에요. 저희는. 그치. 그게 데이터 분석이라는 거고. 그게 뭐 저희 입장에선 크게 어렵지도 않은 거고. 그리고 대표님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근데 이거 필수로 알려주셔야 되는 부분이지 맞아요. 않나? 네. 다른 강사님 혹시 들으시면 알고 진짜 알고 계실 접근해줘야지.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알고 있는데 그쵸,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데 안 알려주는 거죠. 줄 수도 있고. 그쵸. 예, 아니면 그건 진짜로 그냥 스킬만으로 승부를 했는데 그게 먹혔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정확한 거는 뭐
뭐 남의 얘기할 거 없을 것 같고. 장거리를 가려면 이건 분명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아무튼 저희는 네.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어떤 네, 결과를 알려드리고요. 만들어 하는지. 저희 토요일날 네, 대표님도 알겠습니다. 심화반 오시면 맨날 혼나고 가시잖아요. 그렇죠. 숙제. 그것도 희한해. 매주 혼나. 매주 혼나죠. 매주 혼나. 되게 잘해봤는데 또 혼나. 근데 또 매주 나오셔. 도움이 된다는 거죠. 네. 좋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또 있어요. 이렇게 질문이 많아요. 엄청 많아. 네, 그쪽은? 마지막은 진짜 네. 고난이도 질문입니다. 고난이도? 네, 말씀하세요. 마진을 얼마를 설정해야 될지 헷갈리신답니다. 아, 마진 아까 그 질문했던 답이 아까 있었죠. 저마진 상품, 맞아요, 예. 중마진 상품, 고마진 상품을 세팅해야 포트폴리오를 되는데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상품 소싱의 능력에 따라서 마진율이 굉장히 천차만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품 소싱을 굉장히 열심히 잘 하셔야 되는데 상품 아무래도 마진이 나오는 상품군은 어쩔 수 없이 약간 빅 브랜드보다는 조금 뭐 좀 브랜드가 파워가 좀 나만의 떨어지는 상품이 필요할 상품들이겠죠. 수도 있고요. 근데 요거 하나만 팁을 설명드리면 브랜드에서 출시할 소식이 있는 그만. 이거를. 근데 좀 전략적으로 움직이셔야 그치. 돼요. 그냥 인기 랭킹만 가지고는 다 같이 인기 랭킹은 다 보는 건데? 인기 랭킹은 말이 안 되는 게 이걸 국내 기준으로 따진다 그러면 도매국이나 도매토피아 이런 곳에서 물건 리셀 받아가지고 파는 거랑 똑같은 얘기인데 맞아요. 예. 리셀 해가지고 마진 뭐 1%? 0.5%? 그럼 몇 개를 팔아야 돼? 1,000원 남는 거를 뭐 500원 남고 200원 남는 거를 뭐 몇만 개를 팔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업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금방 지쳐요. 이거는 그냥 죽으라는 얘기예요. 포장만 하다가 세월 다 가실 수 있어요. 그렇지. 네. 그래서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상품명 얘기 되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네. 그 상품명을 짓는데 이게 중요한지. 이건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오픈마켓 시스템, 그러니까 중개 장터를 열어놓고 네 물건 네가 알아서 팔아야 돼, 이런 구조의 오픈마켓. 큐텐, 옥션즈마켓, 11번가 네이버 다 똑같습니다. 쿠팡까지. 상품명과 카테고리가 태그까지 세 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기본입니다. 이거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노출되는 위치가 2페이지냐 10페이지냐가 차이가 납니다. 그쵸. 똑같이 당연히 있는 그럴 거 수밖에 보여도. 없어요. 상품명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럼 상품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나라 쇼핑몰도 공부 많이 하세요. 우리나라가 세계 표준입니다. 우리나라 상품 상세 페이지, 태그, 그 다음에 상품명 이런 게 세계 표준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고도화가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그 카테고리 관련된 얘기들이 많은데 다 같은 얘기죠. 카테고리 우선순위, 카테고리 선호도, 카테고리 적합도,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이걸 굉장히 잘 맞추셔야 돼요. 상품명, 카테고리 우선순위, 적합도, 선호도, 그리고 태그, 요거 세 개를 잘 맞추셔야 키워드. 검색에 걸린다. 맞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쇼핑의 가장 높은 매출은 검색이에요. 근데 큐텐도 당연히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그래서 요 상품명은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어떻게 만드는지는 뭐 우리나라 쇼핑몰에 다 나와 있는데 이걸 뭐 맞아요. 저희가 알려주고 자시고 할 게 없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카탈로그 얘기도 나왔는데 이거는 너무 딥한 얘기라서 카탈로그 부분은 시간을 조금 많이 나중에- 들여서 말씀드려야 돼요. 그렇죠. 네. 네. 우리 강의 시간에 또 다 말씀드리니까 저희는 진짜 아낌없이 전부 다 알려드립니다. 네. 자, 뭐 됐나요? 또 또 뭐 질문 있나요? 없죠 이제 설마. 네, 이 정도가 가장 지금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셨던 부분이고 저희 네네. 수업에서 다 다뤘거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도매 상품에 좀 이렇게 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업을 하시다 보면 또 어느 정도 등급이 올라가시다 보면 유혹이 굉장히 많아요. 많이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박람회 가거나 그러다 보면 저거 괜찮은데 내가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상담하다 보면 갑자기 일본 뭐 아니면 어느 나라 뭐 독점 에이전시를 줄 테니 근데 그게 MOQ가 없으면 뭐 문제 없죠. 하다가 나도 손 떼면 그만이고 그쪽 투자할 게 없으니까. 근데 이게 MOQ 또는 사입을 해야 되는 일정 재고를 사입해야 된다라고 하면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맞아요. 저희가 물건을 못 구해서 수강생분들에게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는 그럴 기회가 있으면 그냥 저희는 도매 업체를 그냥 다이렉트로 연결해 소개를 해드리죠.
저희가 사입해놓고 저희가 마진을 붙여가지고 넘긴다. 그렇지 않아요. 아 이건 조금 선을 넘지 않나? 사입을 붙일 그 정도의 마진이 안 나온다니까요. 근데 전 이거는 봐요. 이거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저희가 최소한 수강생분들에게 사입하세요 또는 라이선스 하세요, 계약하세요라고 할 때는 아 그거는 당연히 있는 거지. 충분히 충분히 있는 수강생분들이 거 하실 수 상품에 있으실 해당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때 아마 인기 제가 상품이나 이 랭킹에 있는 상품들은 제가 볼 때는 재고 확보 차원에서 사입을 진행한다. 오케이. 맞아요. 근데 그거 수익을 맞아요. 여기서 많이 남기세요 하는 거는 저는 물음표. 맞아요. 그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올해 이커머스 해봤으니까 알죠. 네. 잘 나가가지고 재고를 많이 사놨더니 갑자기 안 맞아요. 나가. 그런 건 또 안 나가요. 재고가 많으면 안 나가. 그리고 근데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기만 잠깐 버티고 정석대로 하면 그 상품이 나가는데 이제 미치는 거예요. 네. 잘 나가서 사입했는데 갑자기 안 안 나가? 나가? 그럼 이제 막 그러면 돌아버리는 거죠. 못 기다리는 거죠. 못 기다리는 네, 거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화장품은 특히나 더 그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으니까 더 마음이 조급할 수 있죠. 수 있어요. 그래서 상품 소싱과 사입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네, 잘해야 고민 많이 된다. 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여쭤보시면 되고요. 네, 저희 네이버 카페에서 굉장히 좀 활발하게 네. 정보를 많이 드리고 있고 또 요새 또 영상을 또 많이 찍고 있으니까 열심히 찍고 보시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희 매니저님이 아주 귀한 분이 들어오셔서 네, 든든합니다. 일을 아주 미친 듯이 하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아주. 그래서 오늘도 이거 영상 찍는 것도 매니저님이 찍으라고 그랬어요. 지금. 네, 네, 그래서 급하게 왔어요. 미팅하고 오셨죠. 빨리 끝내래요. 지금까지 미라클 스탠 정성주 네, 김대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